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 만에 또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이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은 저희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양재 본원 소장님이신 김금선 소장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소장님이 이번 주 네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출간되었을 때 구입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읽느라고 이제 다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유튜브 여러분들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하브루타 책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소장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을 뵀는데 첫째, 둘째는 따님이시고 막내는 지금 대학생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은 지금 가수가 꿈이라서 되게 이렇게 얼마 전에 버스킹도 하시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연구소에 노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해서 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닐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제2의 성시경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따님과 두 번째 따님도 배웠는데 세 명 다 정말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정말 다른데 저는 제가 오랜 시간을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티 없이 맑게 컸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축복이랑 행운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제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독서 육아도 하고 하브루타도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 명 다. 근데 그 소장님께서 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굉장히 잘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효도하고요. 저희 소장님이 인스타나 블로그에 이제 남편분 이야기, 지금 유학 가 계세요. 그 남편분은.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늘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부모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겠죠. 인성이면 인성, 지식이면 지식,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만큼만 제가 교육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하셨는데, 소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자제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의 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으셨어요. 그 아이들과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밥상머리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 부모가 제목이 아이를 혼내기 전 읽어야 할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평소에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지만 이렇게 욱욱할 때가 있죠. 욱욱하고 화가 날 때 좀 소리가 높아진다거나 좀 이렇게 격양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아이한테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할 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면 이제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아이와 신뢰를 쌓는 대화법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마지막 보루다. 엄마 아빠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거든요. 마지막 보루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아줄 수 있는, 내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와 믿음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예전에 그 이소은 언니 혹시 아시나요? 그 가수 이소은 씨, 그 옛날에 서방님 부르셨던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그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한번 예전에 방송에서 그 언니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굉장히 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교육법이 있으셨는지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로 너를 사랑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언니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시련이 닥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조금만 누가 저를 비난을 하고 조금만 사건이 생기고 조금만 일이 생겨도 주저앉아서 막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그냥 그것이 나를 막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부모의 사랑이란 저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그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해요.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도 너가 있어서 엄마 너무 감사했어. 즐거웠어. 우리 애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겠죠. 언제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부모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아이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리치 대화법을 사용한대요. 이게 뭐 REACH라서 리치라고 제가 읽었는데 리치란 R, reflect, 반영, encourage, 격려, accept, 인정, choice and change, 선택과 변화, hold and hug. 수용과 포용의 5글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영인데요.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살피며 더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수용적인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지 이렇게 먼저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뭐 야단칠 것 같다거나 뭔가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 말에 공감하고 눈빛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격려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 했을 때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도 너와 같은 기분이 들어. 나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 아이가 어떤 걸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엄마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엄마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밖에서 비난받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도 부모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4번 선택과 변화. 아이가 도움을 받고자 말을 꺼냈다면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이때 섣불리 충고하거나 아이의 괴로움을 가소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이는 부모의 섣부른 판단이나 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자.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급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또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길러지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질문을 해서 아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수용과 포용인데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함께 나눈 점을 칭찬해 줍니다. 고민이나 감정을 부모와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의 고민이나 내가 잘못된 걸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도 아이가 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잊지 않고 대화한다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아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 그리고 현명한 질문이 있다면 잔소리 없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줄 수 있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가 잘못될까봐 먼저 잔소리를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왔을 때 실수를 하고 왔을 때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는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잔소리가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귀를 닫게 돼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잘못을 하고 왔을 때 또 야단을 맞으면 그다음부터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브루타에서는 아이한테 그 스토리로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너는 무엇을 느꼈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또 이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생각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게 돼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 경우에. 그런데 내가 정말 생각해보고 다음에 요번엔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좀 바꿔볼까 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변화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너무 좋은 이제 대화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잔소리는 가장 게으른 훈육 방법이라고 쓰셨네요. 저도 이제 항상 막 잔소리를 이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하게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잔소리 들으면 안 움직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저도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이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소장님 자제분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이제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 2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책임감을 기르는 하브루타 대화법,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숙제를 안 하는 아이와 그 어떤 이제 하브루타 이야기, 탈무드 이야기를 이제 아이랑 읽어보고, 그거로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하브루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눈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할 일을 또 미루는 아이도 나오고, 또 욕을 많이 하는 아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일 때 이제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를 듣고 아이랑 이제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욕하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봐요. 그 독서 하브루타 할 때 저도 거기서 이제 여러 건장 도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해달라고 하셔서 그 중에 그 칭찬으로 욕하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칭찬으로 이제 재미나게 욕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과 재미있게 이제 하브루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 욕하는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욕하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맨날 혼나고 벌받고 선생님한테, 심지어는 선생님 앞에서 욕까지 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예전에 이제 탈무드 지학교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탈무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학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잘 지냈어?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은 선생님 앞에서 욕했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욕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이제 그런 아이랑 이제 하브루타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죄 없는 자만 씨를 뿌려라 라는 이제 탈무드를 이야기해주고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 욕을 했다고?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교육청에 신고하겠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했어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탈무드 이야기, 죄 없는 자만 씨를 뿌려라를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질문을 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었다.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나쁜 짓 하는 거요.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거짓말하는 거요. 그렇다면 그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살인이요. 그래, 그럼 작은 죄는? 거짓말, 욕하는 거? 우리는 매일 사소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래도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의식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럴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습관이 돼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아마 아이가 죄에 대해 이렇게 깊고 폭넓게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일 것이다. 하브루타가 끝나갈 무렵 아이가 말했다. 제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께 욕한 것은 나쁜 짓이었어요. 아이가 2시간가량을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한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깊게 생각할 시간,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눌 하부르타 짝이 필요하다. 하부르타는 꼭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과도 친구와도 할 수 있다. 대상이 누가 됐든 대화를 통해 자기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하부르타이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저는 이거 여러 사례가 다 이제 정말 도움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꼭 이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알면서도 죄를 짓거나 이게 잘못되는 걸 알지만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라고 이제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하브루타가 정말 소통하면서 마음을 열고, 저는 하브루타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도 선생님과 이제 신뢰 관계가 있고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대방한테,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막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정말 생기고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아이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관계가 되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그래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하브루타 할 때 아이들과의 기본적으로 먼저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마음을 열고 정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하브루타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하브루타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유튜브 찍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랑 관계가 너무 소원하거나 그동안 비난하고 아이 말을 좀 이렇게 들었다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이랑 좀 이렇게 일상 하브루타, 아이와 마음을 여는 질문들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나 하브루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막 써먹어야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브루타 책 몇 권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 가면 항상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하브루타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책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이제 한두 권만 소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요번에 나온 책, 요 책도 꼭 읽어보시고, 이 책 읽기 전에, 하브루타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브루타가 어떤 거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성수 교수님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브루타, 우리나라 하브루타의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하브루타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딱 한번 보시면, 아, 하브루타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전성수 교수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저희 그 하브루타 교육협회 이사장님이신 이희루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전성수 교수님이 들어왔을 때 저희 김근선 소장님, 그 이희루 교수님 다 같이 이제 한국의 하브루타를 이제 알리신 이제 분들입니다. 그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하브루타 교육협회 이사장님 이희루 교수님 책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건 하브루타 Q&A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브루타에서 궁금한 것들을 정말 이제 Q&A 그 질문, 답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줄이 굉장히 많아요. 줄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제가 이거 하브루타 강사 준비할 때 정말 이걸 씹어먹듯이 읽으면서 강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읽죠. 계속 보고 있는 책이에요. 뭔가 좀 까먹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는 책. 이 책이랑 이 책은 제가 이제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의 책을 더 소개를 할게요. 이 책은 최근에 저희 그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선생님들이, 지부장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양천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양천 지부장님, 박미정 지부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도 같이 공동 저자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계신데, 창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브루타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그 직장 워킹맘이시니까 아이가 이제 선우가 이 공동 저자이신 작가님이시죠. 변선우 작가님께서 엄마가 없을 때 이제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근데 독감 검사하려면 비용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3만 원인가 내야지 이제 검사를 받는데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가서 외상으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때 작년인가? 5학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고 그랬더니 그 지부장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브루타로 키웠더니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변선우 작가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걸 알아요. 그리고 박미정 그 양천 지부장님과 함께 공동 저자로 쓴 책입니다.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통영 지부장님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통영 지부장님은 굉장히 여행을 지금 유치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유럽 이런 데가 아니라 오지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이제 아들과 같이 이제 여행하면서 여행 하브루타 그 아이들 저도 예전에 이제 여행 가면서 여행 하브루타 하면서 뭐 여행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여행 계획도 짜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여행하면서 이제 이제 질문하고 그 여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나라에서 여행 하브루타는 아마 이 책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하브루타 저희 아이들이랑 하브루타 하면서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사실 여름방학에 초고는 다 썼어요. 초고는 다 썼고 이제 개학하고 강의가 너무 많아져서 일단 스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오고 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퇴고를 하고 내년 봄이나 이쯤에서 아마 출간을 하지 않을까. 이제 투고를 하고 하면은 내년 봄이나 뭐 늦어도 여름에는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하브루타 책을 하나 내게 되겠죠.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이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곁들이면 이거 벌써 1세가 3,000부인데 벌써 2세를 찍으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되게 술술 읽혀요. 사례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보다 이제 사례들 얘기 저는 사례들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자제분들과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런 탈모도 넣고 질문과 대화하고 이제 여기 보면 개념 질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을 보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조금 길어졌어요. 할 얘기 더 많았지만 네,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